오늘은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의 파이썬 20일 만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기초 책 보고 있고요. 데이 21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기 부분입니다. 예제 소스에 나오는 코드를 일단 따라서 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라고 정의된 함수를 실행하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해주는데요. 지금 이제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게 이름이 있고, 함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고,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 코드에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들여쓴 부분까지 실행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사실 얘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실행하려고 하는 애는 쭉 그냥 건너뛰고 읽어가지고 얘를 읽은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코드에 있는 거야?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지금 간단해 보이나요?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프린트 헬로 월드 한 줄 쓰면 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한 줄 쓰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한 줄 쓰는 것보다 얘가 우리가 이미 사실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걸 사용해 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간단할 거라고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문장이 훨씬 길다거나 헬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앞으로 많이 쓸 일이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일단은 프린트를 한다라고 했는데 프린트를 하는 와중에 얘가 이제 좀 반복돼서 쓰일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함수를 아무래도 정의를 하는 게 쉬울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함수를 또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아까 적어놨던 헬로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또 헬로2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입력받아서 이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위에 올라가서 보면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name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프린트 헬로 뒤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인사를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헬로라는 함수가 그냥 헬로라고 인사하고 만나면 얘는 이제 사람마다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한테 인사를 하는 게 조금 손쉬워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로 그 변수만 바꿔서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좀 간단한데, 조금씩 간단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여기 들어가는 변수도 리스트로 반복문을 사용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쓸 수가 있게 되죠. 지난번에 반복문을 이렇게 써봤었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 캡처하던 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써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함수를 이렇게 쓰는데 여러 명한테 이제 인사를 막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의 이름을 뭔가 우편물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소위 이제 메일모지라고 부르죠. 그 대량의 반복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가 쉽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쓰고 변수를 받고 변수는 반복문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리스트로 처리를 해서 지금 차례차례 구조적으로 배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아무튼 이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 definition 이렇게 쓰고 거기에 이제 그 함수에서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쓰고 메인에서 이제 응용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하고 싶냐면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의 제곱을 하는 걸 하고 싶어요. S2는 S1 곱하기 S1 그래서 프린트 할 건데 S1 알려주고 S2 알려줘라.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4, 4, 16 이렇게 이제 나오는 계산을 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안 되고 만약에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어요. S1을 입력받아서 SQ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그럼 위에서 SQ라고 하는 함수를 정해주고 S1을 입력받으면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냐면 꼭 S1이 아니어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이제 S1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선 임의의 무언가가 들어가는 거니까 A가 들어갔다라고 치고 A랑 A를 계산해라. A랑 A를 곱해가지고 계산해라. 근데 4, 4, 16이 안 나오네. 4는 일단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A랑 A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S1을 집어넣어 줬으면 4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4, 4, 16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를 반환해서 그걸 S2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을 뭘 토해낼 거냐라는 걸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리턴 해줘라. 그럼 4, 4, 16이 이제 나오게 돼요. A랑 A를 곱해서 토스 S2한테 토스 이렇게 C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일단 계산시켜 놓고 계산된 결과를 토스해라. 마찬가지의 결과를 줍니다. 구구단 그냥 하는 프로그램 같이 생겨가지고서는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이라고 이렇게 함수까지 정의하냐 싶겠지만 계산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밑변과 높이를 받아서
그 밑변과 높이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고요. try S1, S2 두 개의 인수를 넣어서 실행을 하고 결과물이 뭐지? A랑 H를 넣었을 때 결과물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S3 예, 해보고 싶어요. 여기다 이걸 안 써줬어. 함수는 이걸 써줘야 됩니다. A가 정의가 안 돼 있어. A가 정의가 안 돼 있어. 그렇죠. 여기 들어간 건 A랑 H가 아니라 S1이랑 S2니까 S1이랑 S2를 해줬어야 되는 거였어요. 4 곱하기 16 나누기 2를 한 건 32 이렇게 되는군요. 32. 근데 왜 32가 아니라 32.0이지? 이런 숫자도 좀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누기 2를 하면서 숫자의 형식이 좀 바뀌게 된다라는 것도 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도 A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A가 들어가네. 뭔가 중복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는 C, A는 요 지금 들여쓰기 하고 다시 나오는 순간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사용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A는 이제 여기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A인 거죠. 이런 이제 것들이 막 함수를 쓸 때 가능해집니다. 근데 비교적 간단한 코드라고 하면 지금 이런 게 되게 사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지정해주는 편이 복잡한 코드에서의 오류를 겪지 않고 오히려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변수를 똑같이 이제 여기다가 A, C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규칙이 그러해서 근데 사실 파이썬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하는 정확도에 비해서 사람은 실수도 많고 기억도 잘 못하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에 별로 추천하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변수를 써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하면 함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쓸 수 있다.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요렇게 이제 만약에 안 받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새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S1을 한 거에 S3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서 뭘 계속 곱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수열 같은 경우에 뭐 2, 4, 8, 16 이렇게 곱해지는 숫자들을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2, 4, 8, 16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24 정도 나오는 계산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면 프린트 s를 연달아서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변화시켜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데 함수를 하나 넣고 A랑 B랑 입력받아서 A 곱하기 B 해서 C를 되돌려 받아가지고 그 C를 계속 이제 출력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새롭게 정의한 어떤 함수의 i에다가 i랑 관련이 없군요. i는 그냥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계산을 한다고 쳐봅시다. 뭘 또 틀렸어. 이거 안 쓰는 건가? 뭔가 어렵겠어요. 2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도 틀렸어. 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맨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4, 8, 16, 32, 64, 128, 256, 112, 1024. 이런 계산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지금 이게 조금 번거롭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프린트 2 곱하기 2 프린트 2 곱하기 2 곱하기 2 벌써 지쳤어요. 난 벌써 지쳤다. 2, 4, 8 하고 지쳤어요. 이걸 조금 더 센스 있게 해보자고. 프린트 2 곱하기 1 복사해서 잔뜩 붙여놓고 괜히 2를 썼네. 지우는 번거로움이 있네. 이렇게 하면 쟤는 이제 제곱을 하는 거여가지고 제곱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근데 요것도 이제 싫으니까 프린트 2에다가 i를 제곱해줘. 그런데 반복해서 해줘.
요거 정도는 되나? 아, 이거 정도는 돼요. 요렇게 이제 할 건데, 이런데 이제 막 3 이런 거 이제 넣어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는 가능한데, 그런데 얘를 S5를 어디선가 받고 싶어요. 이런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거지. 적당한 함수 이름을 정해놓고 인풋을 받았을 때 이렇게 아웃풋을 정해주고 하면 되겠다. 뭐 또 틀렸다. 이거 계속 빼놓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수를 정할 수 있긴 한데, 뭐 정하는 그 계산 방식은 아예 이렇게 제곱을 해라 라고 정해주는 방식도 있고, 재기적으로 곱한 데다가 또 추가해서 곱하고 또 추가해서 곱하고 추가해서 곱하고 하는 방식을 써라 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거는 그냥 개인의 선호이고 수학 계산을 하는 방식의 선호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지금 있는 거는 이런 일들을 지금 별로 안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든지 이렇게든지 함수를 정해서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메인에서 할 일들을 간단하게 써서 실행을 시켜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산을 하고 싶냐면, 계산식을 써볼 건데, 전에도 한번 다뤄봤던 계산식인데, 어떤 숫자들의 합을, 연속적인 숫자들의 합을 계산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1부터 만약에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요.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합해라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얘를 A는 하고 확인을 해야 되니까 A를 출력하라고 하고, 근데 합쳐라 라는 게 없으니까 합쳐라 라는 걸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뭘 합쳐라? I를 합쳐라. I를 어떻게 합쳐라? I를 계속 더해라. 뭐에다 더해라? S에다가. 보통 썸 쓸 때 S 씁니다. S에다가 I를 추가적으로 더해라.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S를 아무것도 안 더했을 때 0이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더해 나갈 건데 더해 나가는 걸 반복적으로 더해 나갈 거니까 얼만큼을 더해 나갈 거냐 I J in 레인지 1부터 얼마까지 I 플러스 1까지 그러면 얘가 이제 i가 되는 게 아니라 j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for 안쪽으로 들여서 써줘야 되고 그렇게 계산돼서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 return s를 받아서 그러면 s가 a가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이제 10이 들어가고 여기는 11이 들어가고 1부터 10까지 반복하고 처음엔 0이었지만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이제 갱신돼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뭐지? 했냐? 그래서 이제 55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이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는데 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s는 이렇게 쓰고 return s 할 건데 b는 sum 10 이렇게 안 하고 for I in range 1 I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썸을 해서 나온 거에다가 A랑 I를 입력받아서 B로 C로 받고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아서 더하고 C로 받고 C를 받으면 C가 B가 되잖아요. 그죠? 원래 S가 있는데 I는 계속 갱신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또 갱신이 되니까 여기다 B를 넣는 거구나. 원래 계산됐던 B에다가 또 넣고 그리고 이제 55가 되는 그 프린트 B. 이게 무엇이지? i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 이걸 10까지 하고 싶은데 네, 오케이. 이번에는 B가 디파인 되어 있지 않다. 처음에는 B가 0이었다가 B가 갱신되면 돼.
1, 그 다음에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그래서 55가 돼요. 프린트를 앞으로 당겨서 쓰면 55가 결과적으로 출력이 돼요. 55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줄에서 10번째 줄까지의 코드와 13번째 줄에서 20번째 줄까지의 코드가 동일한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의 논리가 더 편한지는 연습을 해보면서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문을 바깥쪽에서 수행을 하는 게 편하냐 아니면 안쪽에서 수행을 하는 게 편하냐 라는 논리인데 1부터 10까지 더해나가는 방식을 쓸 때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100까지 더하고 싶어. 그럼 얘는 100을 여기서 바꿔주고 얘는 100을 여기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겠냐? 계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수를 정의를 할 때는 결국에 계산되는 게 조금 간단하게 보여지면 좋으니까 이런 방식이 더 선호되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함수가 좀 간단한 걸 쓰는 편을 지금 이 더하기가 위에서 정의가 이미 돼 있어요. 이렇게 얘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가능해요. 함수 안에 함수를 넣어서 다시 계산을 시켜보는 것들이 아니구나. 얘가 계산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하면 0이네. sum 펑션 2 100까지 합해서 a를 출력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 100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101까지 계산을 할 거고 j를 계속 더해가면서 0이었다가 sum C 두 개의 합이 나옴. S랑 J를 더하면 S랑 J를 더한 거의 합이 나옴. 거기다가 이게 S가 되지 않았어. 이걸 다시 S로 받아야 돼. 그래야지 갱신이 돼. 오케이. 쉽지 않군요.
SJ를 이렇게 한 게 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 점점 만약에 복잡해져야 된다라고 하면 함수를 쓰는 게 확실히 좀 유리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 같은 걸 쓴다라고 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긴 걸 풀면 근해 공식 어떻게 생겼지?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나누기 2a 되게 어렵네. 이거 지금 막 쓴 거예요. 이거 코딩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막 썼는데 쟤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만약에 하고 싶어요. 방정식을 풀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프린트 솔루션 앤서 대답해 앤서 앤서는 뭘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었지?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A, B, C를 받을 거예요. A, B, C를 받아서 계산을 시킬 거야. 그런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A, B, C 받아서 얘도 계산해.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return x 할 건데 어떤 x를 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스퀘어 루트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누기 2a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로 쳐놓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도 안 돼.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얘가 플러스니까 n서 1 아주 자연스러웠어.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랑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가 마이너스인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x1 오케이. 얘도 x1 토해내. 그래서 자연스러웠지만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x1이라고 하는 애랑 x2라고 하는 애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프린트 answer가 아니고 x1이랑 x2를 출력하도록 해야 되겠지. 그런데 abc를 입력을 안 받았지. abc를 뭐라고 하지? a는 1, b는 2, c는 1 이렇게 하면 x1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와요.
근해 공식을 써서 풀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때 일단 이런 계산 가능하고요. x1은 x1을 다시 2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걸 또 나누고, 이런 계산이 가능하고요. 지금 한 줄에 다 복잡하게 쓰는 게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계산하고, 그거 계산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1은 x1 계산한 거에 0.5를 해라 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x1은 x1 계산한 거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해서 더해라 또 가능하고요. 처음 값은 마이너스 b로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도 값이 나와요. 아, 틀렸네. 어디서 틀렸지? 여기가 지금 저기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D, 얘가 D라고 했을 때 x1은 D 한 거에다가 이 이전에 플러스 x1이 있어야 되죠. 얘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변수로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지만, 판별식 A, B, C 받아서 얘도 계산해라 라고 하고 리턴 D를 받을 건데, 그때 D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해서 두고두고 쓰려고 한다 라고 하면 얘가 D는 determination 네, 여기다가 A, B, C 다시 집어넣고 계산시키면 요거 받아서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 안에 함수를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함수 안에 함수를 넣어서 그 위에서 다시 함수를 불러와서 연쇄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얘가 지금 길고 복잡해가지고 가로 안에 집어넣고 식을 한 방에 다 쓸 그 생각이 잘 안 들 때 이런 종류의 이제 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일단 지금 수학을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그 비교적 그 막 어려운 수학은 아닐 것이다. 아니야, 어려워. 수학은 어려워. 근데 어쨌든 그 당장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계산을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 함수라는 걸 명쾌하게 보여주는 편이어가지고 수열이나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 써봤습니다.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 나오는 수학이고요. 근해 공식을 써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건 중학교 수학입니다. 아무튼 막 지금 수학 문제 푸는 게 엄청 재밌지는 않겠지만 함수를 응용하는 방식이 이제 다양하게 같은 값을 주더라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다시 거북이로 그림 그리는 옛날 옛적에 했던 그걸로 돌아가서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보자. 오케이, 그려보자. 다각형을 그려보자. 다각형을 그릴 건데 일단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저야죠. 거북이를 가져와서 거북이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T를 이용해서 앞으로 가라. 50만큼 가라. 옆으로 가라. 60도만큼 돌아서 앞으로 또 가라. 50만 가라. 아, 이런, 화면이 꺼져버렸네. 화면이 꺼지지 않으려면 거북이를 가져와서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자, 다 그렸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처음에 가운데서 출발해서 50만큼 가고 왼쪽으로 60도 돌아서 가던 방향에서 60도만큼 회전해서 돌았어. 그런 다음에 또 50을 가. 그럼 끝났어. 만약에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럼 60도가 아니라 120도만큼 돌아야 된다는 거죠. 120도 돌아서 50도 갔어. 그 다음에 또 가야 되지. 지금 이 레프트나 포워드라는 것도 다 함수로 정의된 애들이에요. 정의가 된 걸 임포트를 했으니까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예요. 120 한 번 더 가야 되는구나. T, FD 50.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그려져요. 이렇게 되는 걸 사이즈가 다른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사이즈가 다른.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그리겠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변의 길이를 입력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트라이앵글을 정의를 하고요. 입력받은 값을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얘를 그릴 거지. 얘는 다 들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가 다 바뀌는 거예요. A만큼씩. 그리고 A를 얼마를 입력받을 거냐. A는 120. 그러면 사이즈가 큰 게 그려지겠죠? 아니네. 여기서 끝나서 그래. (50짜리) 그렸고 거기서부터 (120짜리) 또 그렸어요. 얘가 120이니까 120짜리를 그린 거죠. 그럼 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얘도 반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for I in range 3 1부터 4 3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네요. 가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근데 막 삼각형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형.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만약에 오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오각형도 그려라 변의 길이랑 정다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b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얘가 이제 몇 도지? 오각형이면 이게 360도인데 나누기 b 한 것만큼 도는 거예요. 그럼 오각형이 그려져. 이렇게 트라이앵글. 그러면 이제 함수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로 정하는 거죠. 다각형. 그래서 반복된 도형을 그리는데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각형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함수를
이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정도는 이 터틀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만든 함수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조금 기초 내용 배웠던 걸 복잡하게 응용을 하고 있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사실 2주차, 3주차에 진도를 팍팍 나가던 부분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기초적인 내용들로 다시 분해를 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코딩의 구조적인 원리 같은 것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쳐보시고 이해가 잘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과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가고 질문이 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해 주신 분들이 이제 그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아직 해결을 못 해드렸는데 한 방에 몰아가지고 해결을 좀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도를 조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메시지를 조금 남겨주시면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